33번 보겠습니다. 순저항부하를 갖는 삼상 반파 위상제어 정류회로에서 출력 전류가 연속이 되는 점호각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파형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삼상 반파에 대한 것은 A상에 대한 파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A상. B상은 얘보다 120도가 느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C상은 또 얘보다 120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연속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상 반파니까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구간을 보겠습니다. 구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80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보니까 얘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나눠졌네요. 그럼 여기 몇 도인가요? 60도. 여기는 120도. 여기는 180도. 근데 또 여기서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 30도가 돼요. 그거의 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도 이전에서 알파 값을 하게 되면 얘는 요만큼이 잘려도 여기에 파형이 안 나와도 빨간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잘려도 알파 값이 잘려도 이렇게 다 어떻게 연속이 돼요. 이렇게. 30도 이하에서는 몇 도? 30도 이하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럼 30도 이하에서는 파형이 뭐라고 했어요? 값이 2분의 파이에 3루트 6 이 값이 나온다고. 알파 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연속이 이렇게. 근데 얘가 30도가 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보다 넘으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세로선을 그어서 그런 거지 실제 전압은 여기는 이렇게 없는 거죠. 요 점에서 여기로 뭐 한 거예요? 점프한 거예요. 점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전압에서 이쪽으로 점프한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연속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었던 뭐가 있었냐면 삼상 반파에서 이 각도가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뭐 180도 이렇게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얘가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때 제가 연속, 불연속에 대한 의미는 뭐였냐면 얘는 전압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때부터는 전압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압이 0이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얘는 0이 되는 게 있는 걸 불연속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엄밀히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라고 하는 것은 점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아까 이거는 점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잘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요 순간은 사실은 엄밀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불연속이다라고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연속이 되는 점호각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30도 이하가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4번.
사이리스의 게이트 전류를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게이트 전류를 주면, 즉 SCR에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뭐예요? 막고 있는 거잖아요. 막고 있는데 게이트에 전류 신호를 주면 얘가 도통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가 순방향에 대한 저지하는 것을 낮춰서 도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 저지 전압이 감소가 돼서 얘가 SCR이 도통이 된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에서 SCR이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가 흘렀다.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전류를 2분의 1로 감소시키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기에 SCR에는 20A의 전류가 흘렀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얘가 도통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게이트 신호를 전류를 2분의 1배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SCR에서 게이트 신호는 그냥 스위치예요. 얘를 투입하냐 투입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신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으로 여기에 있는 전류의 값으로 요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온 기능만 있는 거죠. 온 기능만. 그렇죠?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A가 된다. 36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순저항 부하일 때 평균 출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알파는 점호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상 전파죠. 단상 전파에서 이 DC는 공식이 5분의 2 루트 2입니다. 그죠? 5분의 2 루트 2. 이게 뭐야? 단상 전파 정류. 근데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위상 제어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요게 들어가죠. 저항 부하에서. 저항 부하에서. 답 찾아보시면 여기에서 2가 약분돼서 5분의 루트 2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됩니다.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37번 보겠습니다. 저항 부하인 사이리스터의 단상 반파 정류기로 위상 제어를 할 때 점호각이 0에서 60도로 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출력의 평균값은 몇 배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단상 반파예요. 단상 반파에 대한 식이 뭐죠? 5분의 루트 2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점호각이 들어가면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알파 값이 0일 때에는 여기다 0 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어떤 상수값인 거고 알파에다 0 넣으면 코사인 0 2분의 코사인 0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대 1. 그죠? 코사인 0도는 1이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 그러니까 분자가 2가 되고 분모가 2니까 1 된다고요. 근데 여기다 알파 값을 60도를 넣어 볼게요.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3이겠네요. 2분의 3을 2로 나누면 얘가 4분의 3 돼요. 문제에서는 얘랑 비교하면 얘가 몇 배냐 이거잖아요. 4분의 3배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인버터의 전력 변화는 무엇인가?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만듭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다. 39번. 인버터 출력 전압 제어법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인버터는 뭐라겠죠?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PWM 방식입니다. PWM. Pulse with Modulation. 그러니까 펄스 폭 변조 방식이다.
그래서 인버터를 이용해서 직류를 교류를 만들 때 PWM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했고 40번. 다음 중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고요. DC-DC 컨버터 또는 뭐 초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퍼형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41번. 사이클로 컨버터란 무엇인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변환 장치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제어 정류기를 사용한 주파수 변환기를 사이클로 컨버터. 42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보상권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단상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하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이 계좌에서 자속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설 자속에 의한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역률이 저하가 돼서 출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약 계좌 권선을 줄인다 이거예요. 계좌 권선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자속이 감소하겠죠. 계좌 권선이 적어지면 자속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뭐가 줄어들까요? 토크가 감소해요. 토크는 K 파이 N이니까. 그럼 이것을 토크가 줄어들면 기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크 T는 K 파이 IA예요. 그러면 전기자 권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기자 권선을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시킨다.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을 증가한다는 건 뭘까요? 강 전기자형이다 이거예요. 그럼 전기자 권선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요. 전기자 반작용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보상권선을 설치해요. 보상권선을 통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감소시키죠. 그로 인해서 역률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역률 개선.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단상 정류자 전동기에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서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좌 권선의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계좌 권선수를 적게 한다. 그죠? 약 계좌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토크를 증가하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수를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 보상 권선을 설치해서 역률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적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단락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이 단락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뭘 쓰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기자와 정류자 사이에 고저항 권선을 쓴다 이거예요. 저항이 커지면 단락 전류가 제한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접촉 저항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고저항 권선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답은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권선의 권수를 계좌 권수에 비해 많이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건 뭐예요? 강 전기자형을 쓰는 이유 이거인 거죠. 왜 전기자 권선을 많이 하느냐? 뭐예요? 토크를 증가하기 위한 거죠. 보시게 되면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도 기전력 공식이 뭔가요? E는 60A에 PG 파이 N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서 전기자 권선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총 도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 이 유기기전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속도 기전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속도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역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는 얘기. 3번이 잘못되었다. 강 전기자용을 쓰는 이유가 아니다.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 4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이다. C는 무엇인가? 얘는 계자인 거고 얘는 뭐예요? 보상권선 되겠네. 보상권선. A가 전기자이고 답은 보상권선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의 구조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자와 회전자 자로에 성층 철심을 한다. 이거 성층 철심하는 건 뭘까요? 철순을 줄이기 위한 거죠. 역류 개선이 아니라 성층 철심하는 것은 철순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정류 개선을 위해 강계자, 약 전기자형으로 한다. 얘 직권은 뭐라 했어요? 약 계자, 강 전기자형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잘못됐네요.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 약 계자, 강 전기자형으로 한다. 아니죠.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권선을 쓰잖아요. 강 전기자형으로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권선을 쓴다고요. 잘못됐습니다. 역류 및 정류 개선을 위해 약계자, 강 전기자형으로 한다.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47번. 소형 공구 및 가전제품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전동기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됩니다. 48번. 75W 이하의 소출력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얘는 작은 용도인 거죠. 근데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엇을 제품을 만드는 전동기예요.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4번은 아니다. 49번. 규류, 직류, 양용 전동기 또는 만능 전동기라고 하는 전동기를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우리는 만능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번 문제.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 기계가 아닌 것은,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서 뭐 기동도 하고 속도 제어도 하고 회전 방향도 바꾸는 게 뭐예요? 반발 전동기잖아요. 반발 전동기. 그렇죠? 그리고 정류자 전동기. 그래서 뭐예요? 톰슨형 반발 전동기. 정류자 전동기. 슈라게 전동기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류자 전동기나 반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의 위치를 가지고 속도 제어할 수 있다. 주파수 변환기네요. 그죠? 4번이 아니다. 그죠? 51번. 교류 정류자기의 갭의 자속 분포가 자속이 0.14, 극수, 병렬이루수, 총도체수, 회전수인 경우에 자극축과 30도라면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공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E는 60 A에 P, G, 파이, N. 자, 얘가 뭐야? 최대값이죠. 그럼 시료값으로 하려면 얘는 루트 2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시료값으로 하려면 거기에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브러쉬의 축이 자극축과 30도 틀어져 있다. 이건 뭐예요? VM 사인 세타잖아요. VM 사인 세타 뭐예요? 여기까지 뭐예요? VM 사인 세타. 그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60 병렬의 루스 1개, 극수 2개, 총도체수 200, 최대 자속 0.14, 회전수 1200, 시료값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죠. 거기다가 사인 30도 계산을 해보시면 400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부와 전류가 1A이고 역률이 85%, 속도가 7500rpm이고 전압과 주파수가 100V, 60Hz인 이극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직권 계좌 권선과 실효 저항의 값이 40ohm이라고 할 때 전부와 시 속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계좌의 자속은 정연적으로 변하며 브러쉬는 중성축에 위치하고 철소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라네요. 회로를 그려보면 직권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직권 정유자 전동기는 뭐죠? 직류 전동기인데 교류를 사용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교류 전압이 이렇게 인가된다는 얘기네요. V. 근데 이 전압이 100V다. 이런 얘기고 전부와 전류가 여기에 1A가 흐른다. 역력 코사인 세타가 0.852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속도 기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역기전력 이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근데 문제에서 또 하나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얘 직권 계좌와 전기자 권선의 저항의 합이 40ohm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입력 전력을 볼게요. 입력 전력은 V, I, 코사인 세타. 얘가 입력 전력이 되겠네. 100 곱하기 1 곱하기 0.85. 그쵸? 그럼 얘는 85W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아, 여기에서 가해준 게 85W구나. 그쵸? 지금 40ohm에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손실은 I제곱 R이에요. I제곱 R. I제곱 R.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40 하면 얘가 40W가 됩니다. 입력 전력이 85W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40W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입력이 85이고 여기서 40이면 여기서 이거를 뺀 45W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45W.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속도 기전력을 하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예요? 직렬이죠. 1A예요. 그럼 곱하기 전류가 45W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 전류가 지금 문제에서 1A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속도 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45V가 되어야 되는구나. 답은 2번에서 45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삼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의 구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고정자에는 P극이 될 수 있는 삼상 분포 권선이 감겨져 있다. 회전자는 직류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다. 정유자 위에 브러쉬의 전기각이 3분의 2파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기 다 맞는 거예요. 보면 중간 변압기를 설치할 때 고정자 권선과 뭐로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얘는 무슨 전동이에요? 직권 정유자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요. 직렬.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결되어 있고요. 직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4번 문제. 삼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는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 중에 무부하시 위험 속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무부하시 위험 속도가 될 수 있다. 무부하가 되면 자속이 0이 되기 때문에 위험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철심의 자기포화에 의해서 자속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부하시에도 위험 속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부하시 속도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을 한다. 또
또 뭐가 있겠죠? 변압기니까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겠죠. 탭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전자에 가해지는 전압을 조정해서 전동기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전압을 제어하여 전동기 특성을 변화시킨다. 또 한 가지는 경부하 시에도 위험 속도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슈라게 전동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1차 권선의 회전자에 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1차 권선을 어디에 둔? 회전자에 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을 얘기할 때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고정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고정자의 전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회전자에도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있어요. 권선이 있는데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전원에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렇죠? 이 전원을 그대로 여기에 변압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것이 뭐냐면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예요. 얘하고 얘는 변압기인 거예요. 전압을 인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슈라게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전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회전자에 전원이 들어간다고. 여기는 전원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얘도 변압기가 이렇게 돼서 고정자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슈라게예요, 슈라게. 그럼 잘 보면 전원이 회전자로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가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고 여기에 고정자에 삼상 전원이 들어가는 게 삼상 유도 전동기예요. 그런데 슈라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에 전원을 넣고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거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권선을 회전자에 둔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회전자에다가 전원을 직접 투입을 하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슈라게 전동기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합니다. 57번. 단상 직권 전동기가 아닌 것은 뭐 직권형, 보상 직권형, 유도 보상 직권형 같은 경우에는 단상 직권 전동기인데 아트킨손 같은 경우에는 반발형입니다. 반발형. 반발형에는 아트킨손형, 뭐 톰슨형, 대리형 이런 게 있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트킨손형. 똑같은 문제네요. 59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 2차 여자용 교류 여자기로 사용이 된다. 회전자는 정류자와 3개의 슬립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류자 위에 1개의 자극마다 전기각이 이거 뭐예요? 3분의 3개니까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겠죠. 120도, 120도, 120도. 3분의 2파이 간격으로 3조의 브러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3번이 잘못됐네요. 회전자는 삼성 회전 변류기의 전기자와 거의 같은 구조이다. 이런 것들은 응용 기기이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시고 얘가 3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이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